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잠재 성장률이 2030년이면 0%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융연구원은 금융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연구원은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025년에는 1.57%, 그리고 2030년에는 0.97%로 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2035년에는 0.71%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잠재 성장률이 2025년 1.08%, 2030년에는 0.20%로 급락한 뒤 2035년에는 마이너스 0.19%가 됩니다. 2025년에 3.27%, 2030년 2.45%, 2035년 2.2%로 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 국가가 고도 발전기를 지나 선진국에 진입하면 잠재 성장률이 낮아집니다. 금융연구원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연구원은 세계 최저 수준의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등이 잠재 성장률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통해 여성,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이 올가을 출시 예정인 아이폰 13 시리즈에 사용될 A15 프로세서 1억 개 이상을 대만 TSMC에 주문했습니다. 애플은 올해 아이폰 13 시리즈의 판매량이 전작인 아이폰 12 시리즈보다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첫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1억 개로 계획했습니다. 지난해 아이폰 12 시리즈의 초도 생산량은 7,500만 대였습니다. TSMC의 최신 A15 프로세서는 2개의 고성능 코어와 4개의 고효율 코어까지 모두 6개의 코어를 칩 하나에 집적했습니다. 연산 성능 개선은 물론 배터리 사용 시간을 15에서 20%가량 늘려주는 프로세서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13 시리즈의 초도 생산량을 늘려잡은 것은 5G 수요 증대와 함께 터치 아이디의 탑재 등으로 교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을 대비한 전략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자금 세탁 방지 내용을 담은 특근법 시행을 3개월 늦추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특근법에 따르면 원화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리 체계 등을 갖춰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조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이 2달밖에 남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과 상당 규모 이용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일찍이 실명 계좌를 받아 운영해오던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이외에 추가로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조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유예 기간을 올해 12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법 적용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이 가상자산 결제수단 채택 소식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영국 경제지 CTM은 아마존이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을 공식 결제수단으로 채택할 것이며 이르면 내년에 자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마존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당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아마존 대변인은 가상자산 분야의 혁신에서 영감을 얻고 있다. 아마존의 관련 분야에 진출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의 가상자산 부문에 대한 관심은 지난 6월에 나온 구인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전략, 제품 로드맵을 개발할 리더를 찾고 있으며 관련 기술 인프라 확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7일 새벽 한때 4만 달러까지 회복했던 비트코인 거래가는 아마존의 공식 부인으로 다시 37,000달러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테슬라가 올 2분기 순이익이 11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2분기에 매출 119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7,800억 원에 순이익 11억 4천만 달러, 약 1조 3,14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부문별로는 전기차 매출이 102억 1천만 달러로 이 중 3억 5,400만 달러가 탄소 배출권 판매로 얻은 수익입니다.
있습니다. 2분기 전기차 생산량은 총 20만 6,421대였으며 인도량은 20만 1,250대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입니다.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된 가상자산 투자 부문은 비트코인 가치 하락으로 2,300만 달러, 약 265억 원의 손실로 기록됐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분기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하루 전보다 2.21% 오른 657.6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삼성 SDI가 올해 2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전기차 배터리 사업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는 또 2025년 발효되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무역협정을 계기로 미국의 신규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삼성 SDI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9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3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2,667억 원을 10% 이상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3조 3,34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32% 증가했으며 분기 매출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2,883억 원으로 무려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삼성 SDI는 특히 2분기에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에너지 사업에서 지난해 2분기보다 무려 2,536% 늘어난 1,68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1, 2분기를 합친 상반기 실적도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식 등 재테크 관련 스팸 문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은 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을 타고 관련 스팸 문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접수된 주식 투자 관련 스팸 신고 건수는 104만 1,778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약 37% 늘었습니다. 주식 투자 스팸의 대표적인 수법은 종목이나 매매 타이밍 추천 등 각종 정보를 문자로 무료 제공한 뒤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해 이용료를 갈취하는 것입니다. 또 공식력 있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거나 재테크 관련 정보로 가장해 불법 도박 등 불법 사이트로 연결하는 변칙 기법도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은 이런 불법 스팸을 수신할 경우 스팸 문자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전송자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를 수신 거부 대상으로 지정해 일체 연락을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팸 차단 앱, 이통사의 국제전화 수신 차단 부가 서비스 또는 단말기의 차단 문구 설정 기능을 이용하면 스팸 수신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가 또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부처와 함께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2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브리핑에는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도 참석합니다. 홍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부의 정책과 의지를 두루 밝힙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1일 조만간 부동산 시장 동향, 시장 진단, 공급 정책, 대출 관리, 정부 정책 의지 등에 관련한 정확한 내용과 방향을 종합 정리해서 국민과 시장 참여자께 별도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